반대 질문하시죠. 네, 먼저 주신문 사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변호인의 질문 중에서 대통령이 11월 말경 2024년 11월 말경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1일경에 이미 초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11월 말경에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을 한 건가요? 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년 11월 24일 날 그때가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주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잠깐 찾으셔 올라갔는데 이 거대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참 폐악질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평상시의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날의 시국에 관련된 말씀은 굉장히 강도가 다른 날보다 높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것은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좀 평상시에 걱정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위험 수위가 지금 높아졌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비상계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느끼는 감이 대통령께서 이거 혹시라도 비상계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혹시 비상계엄을 하시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그 대통령님과 이 대화를 마치고 와서 제가 뭐가 필요한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세 가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가 계엄 선포문, 두 번째가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 포고령.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초안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염두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염두 판단을 하고 있는 차에 그게 24일입니다. 26일, 27일, 28일 그 사이에 퇴청하시고 나서 저하고 이제 차담을 하시면서 아니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중앙지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장인데 어떻게 헌법기관장을 이렇게 탄핵을 시킨다는 얘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명의 그 국무위원들 주요 인사들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도대체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이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말씀을 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혹시 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그거 좀 살펴보시고 좀 챙겨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6일, 27일, 28일 그 사이에 한 두 번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염두 판단했던 것을 기록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초안을 준비한 게 이제 그때 이제 30일까지 초안을 준비했고 그러고 나서 1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오전 중에 찾으신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찾아서 올라갔더니 감사원장 탄핵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탄핵 포함해가지고 22건의 그 탄핵과 관련해서 이거는 국정을 아예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그 특정인을 수사하는 그 판검사들 다수의 판검사를 탄핵하고 탄핵 급박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시면서 그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도대체 사법부가 어떻게 제대로 판결을 하고 사법부가 어떻게 조사를 하냐. 특정인을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탄핵하고 탄핵 급박하면 사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냐. 이거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건 정말 더 이상 이건 두고 볼 수 없다. 또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이게 기름을 퍼부은 게 바로 그 이 참 초유의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그 예산 삭감도 참 그냥 뭐 다른 어떤 예산 삭감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증인 보면서 잠깐만요. 예, 지금 물어보신 거는 네.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신 네, 거는 그래서 아니고. 간단하게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보면서 잠깐만. 여기 먼저 그다음- 질문하신 분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요약하면은 그 11월 24일 주말에 대통령이 불러서 가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혹시 계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11월 24일 11월 24일. 네네네. 관저에서 있었던 네. 일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6일경부터 28일경 사이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초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그런 혹시 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대화는 어디에서 나눈 건가요? 관저에서. 이것도 다 관저에서 예. 있었던 퇴청하시면 제가 관저까지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그 퇴청하시고 나서 아마 관저에서 네. 차담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요 변호인이 질문한 12월 1일 오전에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단합문, 포고령을 준비할 수 있냐라고 물은 거는 이것도 관저인가요? 예, 아니 관저에서 맞습니다. 관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는 네. 제가 초안 준비가 돼 있는 걸 모르시고 네.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냐? 네. 그러면은 이제 초안이 이미 있어서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그 네. 자리에서 바로 보고가 됐나요? 예, 제가 올라갈 때 네. 12월 1일 날 찾으셔서 올라갈 때 혹시 몰라가지고 초안 네. 준비된 걸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안이 준비돼 있는데 혹시 뭐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봅시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12월 1일 오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증인을 불렀나요? 12월 1일이요? 오전에. 12월 1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12월 1일 날은 왜냐면은 증인이 초안을 들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부른 이제 목적을 알고 들고 간 건가요? 아니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네. 굉장히 그 좀 시국 자체가 안 좋았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회에 걸친 탄핵, 그것도 불법적인 탄핵이지 않습니까? 네. 탄핵 요건도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다수의 판검사님들을 다 탄핵 또는 탄핵 급박을 해가지고 사법부 기능을 훼손시키고 또 아이 돌봄 예산, 그 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 예산, 거기다 또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 수당과 봉급 인상 예산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증인 것들 때문에 입장에서는 11월 26일에서 28일경 사이에 피고인이 혹시 계엄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지를 한 2회 정도 말을 했기 때문에 초안을 준비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1월 26일에서 28일경 사이에는 조만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네, 그런 어떤 조만간 할 수 있겠다 이거보다도 하실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신문 5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 핵심 국무위원과 먼저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12월 1일경에 네네. 이미 그때. 그러면 그 핵심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서 지금 외교, 통일, 행안, 법무부 장관을 네. 부르잖아요. 네. 이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법무부로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계엄과 연계가 있는, 계엄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관련이 들어서 있나요? 계엄을 하게 되면 외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아, 말씀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계엄하게 되면 국내에 어떤 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외교관님들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들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외교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죠. 통일부는요? 통일부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부른 것이고요. 국방은 당연히 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행안부. 행안부는 또 당연히 이 계엄을 하게 되면 이런 행안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에서의 행안부의 특별한 질서 역할이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을 이용해서, 경찰력을 이용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란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안 유지, 이런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행안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하잖아요. 군이 하지만 군이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을 부른 이유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법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 조언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법무부 장관을 핵심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부르기로 12월 1일부터 논의가 됐던 건가요? 예, 그때 대충 대통령께서 지시하실 때 이런 어떤 관련된 핵심 인원들은 좀 미리 와서 좀 토의를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말 막아서 미안한데요.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그렇게 예, 피고인 네. 예, 마치고 나서 나중에. 그 13번 관련해서